최대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양반을 제출해 주시고요. 양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양보를 해야 하고 그 양보는 힘이 있거나 가진 분이 돼야 하는 것이지 내 몫이 없는 사람이 양보할 수 있는 제가 여전히 시간을 끌어서 무슨 그 협상의 결과를 바꿔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결과가 뻔히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무조건 내일 본회의 열어서 원구성 마무리 짓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그 민주당이 생각한 대로 뭐 법사위 이런 쪽 그 통합당에 배정 안 하고 가는 걸까요? 아니면 통합당이 조금 뭘 갖게 될까요? 저는 내일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해요. 그러나 계속 통합당을 압박하고 네. 또 주호영 원내대표의 체면을 살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또 국회의장은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 15, 16 월화에 때릴 것이다. 월화. 예. 월화. 열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저게 지금 여당이 벼랑 끝 전술을 쓰는데 밀어붙일 때까지 밀어붙이고 압박할 때까지 압박하겠다는 건데 저건 옳은 전술이 아닙니다. 네. 여야 간의 전술이 남북 간의 대화듯이 하는 게 아니고 네. 저거는 오늘 저렇게 내일까지 저렇게 밀어서 나는 결국은 법사위원장은 야당 쪽에 주고 합의하고 원만하게 국회 여는 게 옳지. 예. 저를 법사위원장 안 주고 우리가 다 갖고 끝까지 간다, 표결하겠다. 그래 되면 가뜩이나 야당이 의석수가 적은데 그러면 야당 너 없어도 된다, 우리끼리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앞으로 이 4년 내내 자기네들끼리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지난 화요일 날 상황극에서 박 교수께서 주대표 하면서 한번 상황극 했었는데 오늘 또 계속 법사위는 통합당에 갖는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민주통합당 범진보로 모든 것을 가결시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민주당의 엄포에 통합당은 엄살로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12대 6 얘기가 나오다가 주호영 대표가 11대 7 해도 민주당에서 지금 합의는 아직 안 됐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예. 법사위원장과 외결위원장을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예결위원장은 실종됐어요. 지금 말이 안 나와요. 네. 이것도 합의는 안 됐지만은 제가 볼 때는 예결위원장은 통합당에게 주고 네. 어떤 경우에도 법사위원장은 갖는다. 그렇지만은 내일 하면은 약간의 설득이 부족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주말을 한 번 더 기대를 해본다 하는 의장이 그런 명분으로 15, 16 월화 예. 양일 중에서 때릴 것이다. 이 이상 민주당이 끌려다니면은 지지층으로부터 다수의 의석을 보장해 줬는데도 그렇게 지금도 끌려다니냐. 예. 그러니까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는 계속 설득을 하고 대국민 홍보를 민주당 자체에서는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저는 내일은 아니지만은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그리고 11대 7로 예. 이 원장은 바꾸고 월화 중에 의장이 사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예. 그렇게 봅니다. 설득의 시한 국민한테 보여주는 시한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다. 예, 그렇죠. 그렇게 보여주는 거로 얘기를 하네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다. 그 주말은 보내준다. 야당에서 조영 원내대표가 11대 7이 되든 12대 6이 되든 네. 여당이 18개 상임위원회 다 갖지 않는다는 건 이미 다 우리가 예. 다 아는 이야기니까 11대 7이 되든 12대 6이 되든 법사위원장을 못 가져오면
야당의 관례상 조영 원내대표는 그만둬야 될 거예요. 사퇴해야 돼요. 사퇴해야 될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의석이 수가 작아서 뭐든지 여당 하는 대로 딸려갈 파인데 예. 앞으로 뭐 4년 내내 저런 식으로 나가지 않겠냐 이래 되기 때문에 아마 통합당으로서는 법사위원장을 못 가져오면 원내대표를 그만둬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두 글쎄, 분의 그게 과거 정치고 예. 과거. 지금 현재 원내 의석이 비슷비슷했을 때 예. 또 3당 체제일 때는 그러한 것도 할 수 있지만은 3분의 2 의석을 준 민주당이 그러면 언제까지 통합당이 끌려다닐 거냐. 지금까지도 했고 18석의 위원장 중 7개를 주면은 거기서 명분을 찾아서 저는 그게 갈 이제 겁니다. 그건 그리고 아닌 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게 관철 안 됐으니까 사퇴한다. 이것은 구정체예요. 그건 안 되는 건 구정체가 안 되는 아니라 거죠. 예. 그건 구정체가 아니라 생뚱맞게 그렇게 하면 그건 구정치지만은 예. 법사위원장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32년 동안에 야당의 법사위원장 주는 것이 그게 하나의 관례처럼 돼 있다고요. 그때 관례- 당시에는 관례처럼 돼 있는데 의석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었고 저 지난번에 우리가 150석 넘게 갖고 152석 때도 80석 한 석인가 뭐 가질 때도 법사위원장 야당이 준 거예요. 내가 그때 예. 야당 원내대표였는데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뭐 느닷없이 이번에 와서 우리가 의석수가 적으니까 내놔라는 게 아니고 예. 지금까지 국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또 야당의 여당의 견제를 위해서 법사위원장 야당 목소리 늘 좋았던 건데 예. 지금 여당이 의석 많다고 우리가 갖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야당이 막아야 되는 건데 그걸 막는 걸 못 막았다고 하는 것이 그건 구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 법사위원장이 처음 있는 일 같으면 그건 좋아요. 그건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그건 뭐 여당 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국회 관행이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주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한 자, 국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하시고 예. 지난 3년간 통합당이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지 않고 협력하는 자세가 있었다고 하면 할 거예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약 15개월입니다. 이제 대선 전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하지 못하면은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개혁을 하지 못한 대통령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만은 어떤 경우에도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차지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8석 다 갖는 것에서 12대 6도 아니고 11대 7로 가야 되고 지금 민주당에서 아무 소리 하지 않더라도 저는 예결위원장은 그렇다면은 예. 통합당에 줘야 된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 그런다고 물러가면은 그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야당한테 법사위 줘야 된다는 거는 30여 년 동안 관례였고 이유가 분명한 관례가 있다는 것이고 이번에는 그 법사위는 여당이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당위는 촛불혁명이 만들어냈고 지난 3년 동안의 통합당의 해온 행태에 대한 자업자득의 산물이다 이렇게 두 분 이제 그 박 교수는 이제 진단하셨고요. 총선 민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 오늘 그 여야의 청년 국회의원들이 정세균 총리가 주재하는 정책 토론회 즉 모교 대화에 참석했습니다.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 총리가 최근에 청년 쪽에 상당히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행보를 대권이랑 연관시켜서 보는 시각도 있어요. 물론 뭐 당연히 네. 링크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지만은 지난 1, 2년 전부터 우리가 청년 실업 문제 등 지난 총선 계속해서 청년 문제가 네. 크게 클로즈업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로서 그러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렇게 나서는 것도 당연하다. 네. 그러나 정치부 기자나 국민들은 정치부 정세균 그렇죠. 예, 예. 정세균 총리의 행보는 대권을 의식한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저건 뭐 누가 봐도
대권 의식한 행보로 봐야죠. 네. 뭐 우리 다 내각에서 봤지만 총리가 뭐 느닷없이 뭐 청년 문제 뭐 전담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으려고 총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뭐 하필 총리가 새삼스럽게 뭐 청년 문제 뭐 하겠다고 뭐겠다 이런 거는 그 누가 봐도 대권 행보로 봐야지 또 예. 본인도 대권 행보로 봐주는 것을 아마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절대 정세균 총리가 가만히 두고 예. 이낙연 의원이 당권, 대권으로 가는 것을 구경할 사람은 아니다. 네. 그래요. 다 정치 구단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점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원래 정세균 의원이라는 사람이 소리 소문 없이 솔솔 하는 사람이요. 솔솔해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뭐 더불어민주당 영남 출신으로 쓴소리 마다했던 김혜영 최고위원도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에 좀 유력하게 좀 뭐 스카우트해 간다, 영입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혜영 최고위원 얘기가 있으니까는요. 이 정도로 해보고요. 이런 건데 김종인 그 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간에 뭐 여러 가지 이슈를 내놨는데 여기 관련해서 뭐 당내에서 중진 의원들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좀 시끌시끌한데요. 김 위원장이 중진하고 또 초선 의원들 차례로 좀 만나면서 추스르기도 또 강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우선 김혜영 최고위원 네. 참 유능한 젊은 부산 출신 국회의원인데 네. 윤미향 의원 등의 유일무이하게 진짜 쓴소리 딱 지도부에서 하잖아요. 네. 상당히 촉망을 받아요. 잘했고 그리고 청년위원회 이제 이 원장은 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총리 예. 또 한 분의 외부에서 오는데 저렇게 픽업을 한 것은 본인 말도 저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했지만은 그러면은 김혜영 의원 부산 출신 바른말 하는 네. 그런 부위원장을 영입해 오는 것은 정세균 총리로서는 예. 굉장히 우군을 만드는데 역할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다. 역시 정세균답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좌우를 진보와 보수를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보수에 가서 진보 정책을 잘 활용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메시지는 던지지만 예. 보수 정치인들이 보수 정치를 잘못했지 보수의 가치를 저버리면서 하지는 않을 거다. 예. 그래서 메시지는 성공을 했지만은 선길 예. 처음에는 좋지만은 후흉 나중에는 나쁠 것이다 하는데 중진들이 저렇게 반발하고 아무리 식사 정치를 해도 중진들이 할 만하지 예. 자기의 가치관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제가 점친대로 가고 있다. 그래요. 계속 정치구단의 예, 어떤 그- 효능감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뭐 교수님 말씀이 뭐 공자한 말씀인데 그 김전 위원장이 그 들어와서 하는 행보를 보면 딱 우리 그 저 좌충우돌이란 말이 있잖아요. 보세요. 좌충 네. 진보 쪽에는 충이고 우돌 오른쪽에는 돌이고 그러니까 좌충우돌하는 그 걸로 한 일주일 보냈는데 네. 그게 아마 이 보수 나이라고 하는 건 지금 말씀한 대로 보수를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건 좋다. 그건 얼마든지 좋은데 네. 보수가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마저 이걸 완전히 없애고 뭉개는 거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마 보수층에서 막 두꺼운 그 반응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런 좌충우돌이 안정적으로 국면을 좀 메시지 관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좌충우돌로 나가면 아마 우쪽에서는 들이받을 거예요. 많이 봤죠. 예. 지금 그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원희룡 네. 제주지사 같은 분도 한번 치봤잖아요. 특히 국회 부의장으로 내정됐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네. 이런 때는 대개 정치인들이 좀 조심하거든요. 그렇지만 정진석 의원 부의장 내정이 확정적 아니에요? 예. 그러지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좌클릭에 대해서 확 들이받잖아요. 알겠습니다. 좌충우돌이라는 그 구도 속에서 일어나는 야당 내 어떤 움직임을 두 분이 진단해 주셨는데 거듭 선길 후흉이라니까. 알겠습니다.